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80페이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하면서 이 주기율표가 어떤 특정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주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효핵전화, 원자의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서 주기성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소 전자 배치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이 실제로는 우리 좋은 모형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맞는 모형이 표현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어 모형을 굉장히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 모형도 오비탈 모형도 2, 3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어 모형에 따라서,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은 밑에 표에 해당하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안쪽 껍질을 K껍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껍질을 L껍질, 그 다음 껍질을 M껍질이라고 했습니다. K껍질, 우리 얘기했을 때 K껍질에는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이 K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L껍질에 8개, M껍질에 최대 18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텐 룰에 의해서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에 2개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바깥 껍질에 8개까지 채웁니다. 그죠? 그리고 8개까지 채운 다음에 또 바깥쪽에 안쪽 하나씩 채워가면서 가장 바깥쪽이 8개.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8개를 채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우리가 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쓸 때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오비탈을 쓸 때는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이렇게 나타내겠지만 부호 원자 모형을 쓸 때는 k에 2개, 그 다음에 L껍질에 8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하나씩 많아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하나 많아지고 있어요. 전자 가수가 플러스 1개 증가하고 있지요.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같은 쪽 밑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는 일정하지만 전자 껍질 수 플러스 1개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보어 원자 모형으로 표현을 했더니 어떤 주기성이다 라고 하는 게 있구나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증가하고 있고요. 같은 쪽에서는요.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 증가하는데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하나 증가한다. 아하,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 지금 15족에는 같은 족 원소에는 가장 바깥의 원자과 전자가 5개, 가장 바깥의 원자과 전자가 5개로 일치합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요, 전자 배치를 이용하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K껍질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전자가 얘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그 전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느끼는 유일한 핵 전하량은 1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그림 리튬 원자 보면은 리튬 원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전자가 총 3개나 있는 아이예요. 3개나 있는 아이다 보니까 바깥 껍질에 존재하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데 그 안쪽 껍질에 전자가 이미 2개나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핵이 요 안에 있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이 안쪽에 있는 원자 핵을 느끼고 싶은데, 산만큼을 느끼고 싶은데 안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산만큼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보다는 조금 작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
효과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칠판을 보고 싶은데 내 앞에 아무도 없을 때랑 내 앞에 키 큰 친구가 있을 때, 물론 키 작은 친구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누군가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여기서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예요. 이거는 수소는 필요 없고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 전하보다 실제 조금 작은 핵 전하를 느끼게 될 건데, 이때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를 유효한 핵 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효 핵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와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우리 알고 있듯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작용을 하지요. 그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당연히 크면 클수록 더 잡아당기는 힘이 커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효 전하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얘네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크기라고 하는 건요, 정량적인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값이라고 하는 걸 외울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표 보세요. 자, 2, 3주기 원소의 원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나타낸 거예요. 자, 주기와 족을 조금 비교할게요. 자, 같은 주기에서 볼 때는 위의 그래프를 좀 볼까요? 위의 그래프는 같은 주기, 지금 여기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를 봤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자,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그죠? 여기 얘기했지만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 수가 같지만,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져. 당연한 소리지요.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 수가 같고요. 양성자 수가 많아져요.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져요. 자,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 원자과 전자에 작용할 수 있는 유효 핵전하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전자의 개수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물론 아르곤, 염소는 7개, 8개 전자를 갖고 있지만, 원자과 전자가 7개, 8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그 유효 핵전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유효 핵전하량이 크다라는 거죠. 유효 핵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효 핵전하량이 커지면 뭐가 되냐?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잘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죠?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거는 훨씬 더 잘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얘네를 끊어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죠? 서로를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돼요? 양성자와 전자를 끊어내기 어렵다. 끊어내기, 떼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자, 이번에는 같은 족을 한번 볼까요? 같은 족, 요거 그냥 중간에 거 볼게요. 14주기를 봤어요. 자, 요거 같은 족이에요. 자, 같은 족에서는요, 같은 족에서는 누가 원자 번호가 크냐면은 얘가 원자 번호가 커요. 자, 원자 번호 크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성자 수 커져요. 그죠? 당연히 유효 핵전하 커지니까. 당연히 얘 또한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되십니까? 요거 이렇게 비교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비교를 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금 많이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십니까? 자, 밑에 두 번째는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요, 일반적으로 밑에 그림과 같은 항상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거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그 두 원자 핵간거리의 반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3단에서 배우게 될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의 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항상 같은 원자일 때에만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다른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공식화되고 확정된 값은 아니고요.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값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것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어쨌든 원자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반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확인할 거예요. 자, 요것은 변할 수가 있는데 주기와 족에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여기선 얘기합니다. 밑에 그림 봤더니 같은 주기, 지금 여기 여기 4개, 5개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어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지금 같아요. 그랬는데 원자 번수가 커져요. 자, 근데 원자 번호수가 커질수록 지금 뭐가 얘기했냐면 유효 획전화가 커진다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요. 유효 획전화가 커진다고 했어요. 자, 유효 획전화가 커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자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아이와 안쪽에 있는 원자 핵과의 인력이 커지면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가 가장 요 5개 원소 중에서는 크기가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유효 핵전화가 어디에 영향을 준 거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돼요? 자, 뒷장 넘기셔서 자, 이번에는 같은 족을 한번 봅시다. 지금 수소, 리튬, 나트륨 3개를 봤습니다. 알칼리 금속 쪽이죠. 자, 같은 족을 봤더니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갔어요. 아래로 갔을 때 지금 봤더니 같은 금속 쪽에서는 물론 수소는 비금속이죠.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족에서는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지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지요. 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도 커집니다. 그죠? 근데 유효 핵전화가 커지긴 맞아요. 근데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거에 의해서 물론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얘기하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 있지만 전자 껍질이 커진 거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유효 핵전화가 커진 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껍질 수가 증가했어요. 원자 번호가 증가했어요. 양성자 수가 증가했어요. 유효 핵전화가 안 커진 건 아니에요. 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난 거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의 변화와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를 띠고 있는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원자가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해가지고 금속이나 비금속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금속이나 비금속이 된다.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이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는 거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고, 음이온이 되는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의 전자를 얻어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죠? 전자 껍질 수가 없어져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그죠? 실제로 얼마만큼 줄어드냐면요. 약 3분의 1 정도 크기가 감소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하나 들어와요.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전자가 하나 들어왔네? 전자는 서로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7개가 들어있는 것도 별로 싫었는데, 하나 더 들어오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자 간에 반발이 생기지요.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배 이상 몸집이 커집니다. 반발력으로. 그래서 부피가 조금 커져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는요, 조금 크기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에는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죠? 전자 껍질 수가 적어져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음이온이 될 때에는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문제는요, 같은 족, 같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주기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같은 족에서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밑에 문제 보시면 다음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부등호로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이에요. 마그네슘, 칼슘은 둘 다 이족 원소입니다. 자, 이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밑에 있는 애예요? 칼슘이 더 밑에 있는 애죠. 칼슘이 그러면은 훨씬 더 이온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염소하고 칼륨, 염화, 이온하고 칼륨. 자, 얘네는요, 같은 족 애들도 아니고요. 같은 주기 애들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 지금 이온 봤더니요, 얘는 17번이고요. 얘는 19번이에요. 그죠? 전자를 하나 얻어왔고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봤더니 전자를 잃어버려서 총 얻어와서 18개 됐고요. 잃어버려서 18개 됐어요. 지금 전자 개수가 같죠? 자, 요렇게 전자 개수가 같은 이온을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우리 학습지에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온 개수가 같은, 지금 전자 개수가 같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핵전하량이라고 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핵전하량이 큰 게 훨씬 더 쭉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요것도 많이 비교합니다. 문제에서는. 자, 오른쪽에 탐구 활동이 있어요. 자, 요거 우리 하셔야 돼요. 잘 할 수 있겠죠? 유효액전하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원자 반지름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3분 드립니다. 빨리 하십시오. 나도 막 찍을 거야. 실수. 파란색으로 찍어야 되는데. 슉. 2.5. 됐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유액전하랑 원자 반지름. 다 찍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원자 반지름 비교했을 때 NA랑 F 비교를 하래요. NA가 어디고 여기 F가 어디냐. 원자 반지름 파란색이니까, 아니네, 빨간색이네. 원자 반지름은 F고 NA. 원자 반지름이 NA가 F보다 크대요. 원자 반지름이 NA가 F보다 크대요. 요거 NA. 요거 F.
자, 원자 반지름 NA가 F보다 크대요. 왜 그렇대요? 전자 껍질 수가 커서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서요. 그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죠? 양성자 수는 많아요. 유효액전화가 훨씬 많아서 땡기기 주기는 하는데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NA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라고 했으면은 같은 주기에서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화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 감소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지금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비교할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그죠? 앞에서 들어보셨어야 돼요. 그 수소 선 스펙트럼 얘기했을 때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온화 에너지, 수소 원자, 전자 하나 뗄 때 제일 이온화 에너지 1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뗄 때 무한대로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지요. 자,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 원자 1몰. 자, 항상 기체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거고요. 여기서는 나트륨 기체를 496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나트륨 이온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496kJ야 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한 소리겠죠. 당연히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요 얘기했었죠. 아까 원자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면 양성자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워요. 자, 양성자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그죠?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효액전화라고 하는 거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자, 따라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또 경향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커져요. 당연한 소리 하겠죠? 자,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거리가 좀 멀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조금 작아지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경향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체적으로 같은 족에서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요거는 학습지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그래프를 조금 그려 보시고요. 요 그래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그래프는 한번 꼭 그려 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2주기, 3주기 원소에서 왜 얘가 중요하냐면요. 자,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요. 같은 주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기본적으로 증가해요, 커져요, 작아져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요. 대체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두 개가 붙었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봤더니
갑자기 아르곤은 쭉 내려왔어. 원래 여기 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봤더니 중간에 그래프가 예쁘게 직선이 아니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상승곡선이거나 하강곡선이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커진다, 대체로 작아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꼭 그려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파인트랜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 봐. 포인트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래프는 꼭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는 그림을 못 그리고 대충 요따구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너네는 그리고 넘어오시길 바래요. 자, 저는 잠깐 영상 하나 틀고 학습지 갑니다. 왜 네이버가 왔을까요? 내가 영상 연결해 놨는데 그러지 마요. 의 경우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양이온의 경우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적게 되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만들어지고, 음이온의 경우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져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 기체 상태의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지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면 같은 족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커지므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여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주기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 전하가 커지므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게 되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1번부터 20번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연속적으로 전자를 떼어낼 수도 있는데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차례로 떼어내어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에서 이온화가 진행될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감소하고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여 전자를 떼어내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어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볼까요? 마그네슘의 경우 원자가 전자수가 2개인데요. 원자가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더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마그네슘이 이족 원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의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학습지는 45페이지입니다. 가리움 효과랑 유효핵 전하라고 나와 있지요.
자,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요, 원자핵의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와 같지만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핵의 플러스 전하의 일부가 가려져서 추일각 전자와 느끼는 실제 핵전하는 핵전하량보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전자들에 의해서 핵전하의 일부가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가리움 효과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뭐 가려막기 효과도 괜찮아요. 우리 교과서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나왔지요. 가려막기 효과도 괜찮고요. 가리움 효과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효과에 의해서 실제 추일각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를 유효핵 전하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같은 주기, 여기서 나와 있는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지요.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두 개 원자 결합했을 때 두 핵 거리의 반인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 원자는 항상 같은 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원자의 경우에만 가능할 건데, 자, 원자 반지름을 실제로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유효핵 전하만 보고 넘어오긴 했는데, 전자 껍질 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전자의 수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대요. 자, 유효핵 전하가 어떨 때 원자 반지름이 어떠냐? 유효핵 전하가 크다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원자 핵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지요. 핵과 전자 사이에 분명히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은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만약에 껍질수가 증가한다면, 껍질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당연히 껍질수가 증가하면 핵이랑 원자 전자 사이에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지요.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요. 원자과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유효핵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전자수가 많을수록 전자수도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자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커진데, 왜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에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원자 반지름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걸 띌 건데, 자, 같은 주기에서 어떤 영향을 띠고 어떤 주기성을 갖냐라고 했더니,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여기는 같은 족에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건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간다는 건,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왜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지요. 자,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전자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지금 전자가 훨씬 많아지지만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크기는 커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 왜 뜨는 거예요? 유효핵 전하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들은 훨씬 더 인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핵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자수가 증가해서 가리움 효과가 커져가지고 양성자 수에 의한 핵 전하량 증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수가 증가해서
맞아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자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보다 유효액 전하가 더 커서 원자랑 반지름이 작아진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뒷페이지,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지요? 그래서 그래프는 자세하게 자주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 보시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금속 원소라고 표현을 하지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크기는 작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자 껍질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없어지고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져요. 기본적으로 이만한 크기였다면은 요만큼 크기가 작아집니다. NA는 이만했다가 Na 플러스는 요만해지거든요. 여기서는 190 피코미터였다가 95 피코미터로 크기가 반토막이 납니다.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음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크지요. 원자 반지름. 음이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자, 핵전하량도 전자 껍질 수도 같아요. 전자수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증가합니다.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79 피코미터였다가 181, 2배 정도 증가하지요. 그래서 요만큼 이었는데 이만큼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족과 주기에 주기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클수록 커진다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족에서도 주기에서도 얘도 원자 반지름하고 같은 경향성을 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 증가한다, 전자 껍질수 많아진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표현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등전자 이온이 누구냐면은 여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된 경우에 요렇게 자,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것들이지요. 자,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는 요것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원자 번호 클수록 핵 전하량은 커집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원자 번호 클수록 원자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등전자 이온의 정의가 나왔는데,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전자 배치가 동일하죠. 그죠? 이온의 전자 배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이온의 전자 배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주기의 음이온, 그죠? 그 다음 주기의 양이온을 우리는 등전자 관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이온들의 전하량 이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들의 반지름 비교했을 때 핵전하량이 큰 것들이 훨씬 더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반지름 비교하자면은 음이온이 훨씬 더 그 반지름은 큽니다 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 비교하는 문제는 간혹 문제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가지고 우리 영상 지금 좀 전에 보긴 했는데요. 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요. 기체 상태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내서 기체 상태 양이온을 만들 건데, 기체 상태 양이온을 만들 건데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떼기 쉽다는 소리예요. 잘 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흡수, 흡열 반응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고요. 전자가 떼기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자를 떼기 쉽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다라고 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당연히 전자
사이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크다, 떼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거예요.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얘 또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했죠. 대체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왜냐면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감소한다 그랬죠. 물론 대체로란 말을 안 써도 상관없긴 해요. 대체적으로 의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넣어 주셔야 돼요. 얘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효핵 전하,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지금 주기성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예외는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베릴륨과 붕소. 베릴륨과 붕소는 지금 몇 쪽이냐면요. 여기는 2족이고요. 13족이에요. 자, 2족에 지금 오비탈 봤더니 1s2, 2s2이고요. 얘는 1s2, 2s2, 2p1입니다. 자, 그러면은 EP1이 지금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높은 아이가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EP2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낮은 데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를 떼어낼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있는 거고 홀전자가 하나 있고요. 베릴륨은 홀전자가 아니라 지금 쌍으로 지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떼어낼 거면 홀로 있는 아이가 떼기 쉬울까요? 쌍으로 띄어 있는 아이가 쉬울까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저 아이가 쉬울까요? 혹은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저 아이가 쉬울까요? 당연히 홀전자고 조금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이 아이가 제거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베릴륨보다 붕소가 조금 더 에너지를 제거하는, 전자를 제거하는데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예외성이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질소와 산소입니다. 자, 질소는 15족이고요. 얘는 16족입니다. 1s2, 2s2, 2p3이고요. 1s2, 2s2, 2p4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2p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죠. 똑같이 p 오비탈을 차 있는데 얘는 홀원자가 3개고요. 얘는 홀원자가 3개에 지금 짝지은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전자간 반발력으로 이거 하나 떼는 게 조금 더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산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질소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돼요? 그 두 가지의 예외성이 존재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예외성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되십니까?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새로 나올 거예요. 자,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어낸대요.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고. 전자가 있으면 계속 떼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10개까지 뗄 건데, 그거 뗄 때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서 그냥 원자핵만 남겼을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를 뗄 때는 제1, 두 번째 뗄 때는 제2, 세 번째 뗄 때는 제3, 쭉쭉쭉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순차가 진행될수록 에너지가 훨씬 더 증가해요. 왜요? 전자 떼면 뗄수록 원자핵이랑 전자의 인력이 커지거든요. 전자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떼면 뗄수록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집니다. 반발력 감소해서 이렇게 말하죠. 전자 사이 반발력 감소해서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떼면 뗄수록 힘들어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걸 떼려고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안정한 상태에 걔를 깨트리고 전자를 또 떼어야 돼요. 그럼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깨트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는 n번째 뗄 때 원자과 전자수는 n-1개라고 얘기하죠. 밑에 보시면 리튬은 첫 번째 전자 뗄 때 519밖에 안 필요했어요. 두 번째 뗄래니까 7297 뛰었어요. 되게 갑자기 급증가했죠. 세 번째 뗄래니까 11816만큼 뛰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죠. 두 번째 뗄 때 훨씬 많이 집결했기 때문에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였다는 거죠. 돼요? 자, 베릴륨 보세요. 첫 번째 뗄 때는 900, 두 번째 뗄 때는 1757, 세 번째 가려니까 14,000이에요. 오, 갑자기 많이 증가했네. 그러면 전자 2개 떼고 세 번째 뗄 때 겁나 힘들다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원자과 전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십니까? 이걸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까지도 파악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셔요? 그래서 이렇게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주기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효액전화도 나왔고요. 전자 껍질 수에 따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전자친화도라는 단어도 있고요. 전기음성도라는 단어도 있고 3단원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그려보라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줌이에요. 줌 늦지 않고 들어오세요. 왜냐면 문제 풀 게 겁나 많더라고요. 돼요? 수고하셨어요.